목 앞쪽의 작은 혹이 만져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갑상선 결절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지고 목소리가 쉬거나 변하며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원인 모를 설사가 자주 나오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오르내리며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나 특별한 유전 질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우리 갑상선의 특별한 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만들어진 드문 종류의 갑상선암이 자라나면서 특별한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전신에 독특한 증상을 일으키고 치료하지 않으면 목 주변 림프절이나 폐, 간 같은 중요한 장기로 퍼져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이 강한 특별한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희망찬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신이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갑상선의 특별한 세포에서 발생하는 드문 종류의 갑상선암이지만 강한 유전적 특성과 독특한 호르몬 분비 증상을 보이며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기 발견과 가족 검진이 매우 중요한 파괴적인 암, 갑상선수질암입니다. 먼저 갑상선수질암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수질암은 갑상선에 있는 특별한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일반적인 갑상선암과 달리 특별한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설사나 홍조 같은 독특한 증상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갑상선수질암의 가장 큰 특징은 혈액 검사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다른 장기로 퍼질 위험이 있는 무서운 성격의 암이에요. 갑상선의 구조와 기능 및 갑상선수질암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 비샘으로 대부분은 일반적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특별한 세포들이 흩어져 있어서 특별한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갑상선수질암은 바로 이런 특별한 세포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이 암세포들은 특별한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해서 설사, 홍조, 심장이 빨리 뛰게 하는 독특한 증상을 일으키며 혈액 검사로 이 호르몬의 양을 측정해서 조기 진단과 추적 관찰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요. 갑상선수질암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목 앞쪽의 단단한 혹과 림프절 비대입니다. 갑상선수질암의 가장 특징적이고 초기 증상은 목 앞쪽에 나타나는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혹으로 일반적인 갑상선 결절보다 딱딱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목 옆쪽의 림프절도 함께 부어오르는 경우가 흔해서 목 전체적으로 덩어리들이 만져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지속적인 설사와 복부 불편감입니다. 갑상선수질암에서 분비되는 특별한 호르몬 때문에 장 운동이 과도하게 활발해져서 하루에 여러 번 묽은 변을 보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설사는 일반적인 장염과 달리 열이 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며 지사제를 먹어도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얼굴과 목에 갑작스러운 홍조입니다. 종양에서 나오는 특별한 물질들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얼굴과 목 부위가 갑자기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뜨겁고 화끈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홍조는 감정이 격해지거나 음식을 먹을 때 더 심해지고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지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 변화입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어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나타나고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는 변화를 보여요. 특히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목의 압박감과 연하 곤란입니다. 갑상선수질암이 자라면서 식도나 지도를 압박하기 시작하여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특히 고형 음식보다는 액체를 삼킬 때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수질암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입니다. 갑상선수질암의 80%는 특정 유전자 이상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변이가 주된 원인이에요. 특히 가족 중에 갑상선수질암이나 특별한 내분비 종양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발생 위험이 50배에서 100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무서운 현실이 있으며 유전자 검사와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다른 내분비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갑상선수질암은 다른 내분비샘의 종양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신에 종양이 있거나 부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해요. 특히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갑상선수질암 위험이 높아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과 환경적 요인입니다. 어린 시절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목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에서 갑상선수질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의료용 방사선이나 원전 사고 같은 방사선 노출이 있었던 분들은 정기적인 갑상선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나이와 성별 요인입니다. 갑상선수질암은 주로 50세 이후에 발생하며 남성과 여성에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지만 유전성인 경우에는 더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5번째 중요한 원인은 기존 갑상선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에서 드물게 갑상선 수질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갑상선 결절이 빠르게 자라거나 딱딱해지는 경우에는 악성 변화를 의심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갑상선 수질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입니다. 혈액에서 특별한 호르몬의 양을 측정하면 매우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로 발병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목 초음파로 갑상선 결절의 모양과 크기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암 검사로 암세포 여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이 암은 환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변화를 당장 살펴보세요. 갑상선 수질암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호르몬 과다 분비와 전신 증상 악화입니다. 갑상선 수질암이 특별한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면서 전신의 장기들이 과도한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끔 설사를 하거나 얼굴이 빨갛게 되는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장, 운동 과다, 혈관 확장, 심장 박동 증가 등 생명 유지에 중요한 모든 기능들이 과도한 호르몬에 의해 하나씩 교란되고 있어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심장 기능 이상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목, 부위 압박과 기능 장애입니다. 갑상선 수질암이 자라면서 목의 중요한 구조물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여 정상적인 목 기능이 점차 손상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목의 이물감이나 연하 곤란 정도였지만 점차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목소리가 변하며 심한 경우 뒤도가 압박되어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림프절 전이와 목 구조 변형입니다. 갑상선 수질암이 목 주변의 림프절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목 전체의 모양이 변하고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목 옆쪽의 작은 kok들이 만져지는 정도였지만 점차 림프절들이 커지면서 목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해서 팔로 가는 혈액 순환이나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소화 기능 심각한 장애입니다. 종양에서 나오는 과도한 호르몬으로 인해 장,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영양 흡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묽은 변을 보게 되고 음식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영양실조 상태가 되어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심혈관계 기능 이상과 혈압 조절 장애입니다. 종양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심장과 혈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정상적인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처음에는 가끔 심장이 빨리 뛰는 정도였지만 점차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부정맥이 자주 발생하며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어 심부전 위험이 높아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전 갑상선 제거 수술과 목 청소 수술입니다.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하고 목 주변의 림프절까지 함께 제거하는 광범위한 수술을 시행해서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수술 후에는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해야 하며 혈액 검사를 통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중기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광범위 목 침범과 수술 불가능 상태입니다. 중기 갑상선 수질암이 목의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 기도를 광범위하게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제거가 극도로 어려워져요. 더욱 위험한 것은 종양이 목의 생명에 중요한 모든 구조물들을 둘러싸면서 수술 자체가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고 불완전한 제거는 빠른 재발로 이어져서 치료 선택이 매우 제한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원격 전이와 다장기 침범입니다. 중기 갑상선 수질암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 간, 뼈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장기에서 동시에 종양이 자라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폐전이,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 간전이, 골절 위험을 높이는 뼈전이가 동시에 나타나고 각 전이 부위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해서 전신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호르몬 폭풍과 생명 위험 상황입니다. 중기 갑상선 수질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해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요. 환자들은 극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혈압의 급격한 변화, 심각한 부정맥이 동시에 나타나고 응급 치료를 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호흡 기능 장애와 기도 압박입니다. 중기 갑상선 수질암이 기도를 심각하게 압박하거나 퇴전이로 인해 호흡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요. 환자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숨가쁨을 느끼고 누워있을 때도 호흡이 어려워서 앉아서 잠을 자야 하며 산소 치료나 기관 절개술 같은 응급 처치가 필요한 호흡 부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체중 감소와 악액질입니다. 중기 갑상선 수질암으로 인한 지속적인 설사와 호르몬 과다로 인해 몸의 영양소가 급속히 고갈되고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어요. 환자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중이 계속 줄어들고 근력이 천저히 약해져서 거동이 어려워지며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작은 감염에도 생명이 위험해지는 악액질 상태가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새로운 표적 치료약과 증상 완화 치료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표적 치료약을 사용하고 과도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기 위한 특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전이 부위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나 고주파 치료를 시행하며 설사나 홍조 같은 증상을 조절하는 지지 치료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말기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전신, 광범위 전이와 다장기 부전입니다. 말기 갑상선 수질암이 폐, 간, 뼈, 뇌 등 거의 모든 장기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각 장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되어 환자들은 폐전이로 인한 극심한 호흡곤란과 간전이로 인한 황달과 복수, 뼈전이로 인한 병적 골절과 극심한 통증이 동시에 나타나고 뇌전이로 인한 의식장애와 경련까지 발생하여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장기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조절 불가능한 호르몬 위기입니다. 말기 갑상선 수질암의 광범위한 전이로 인해 극도로 많은 양의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생명을 직접 위험하게 하는 호르몬 위기가 발생해요. 환자들은 하루 20번 이상의 극심한 설사로 인한 심각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혈압의 극단적 변화,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이 동시에 나타나고 그 어떤 응급 치료를 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되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완전한 호흡 부전과 뒤도 폐쇄입니다. 말기 갑상선 수질암의 목 부위 광범위 침범과 폐전이로 인해 호흡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환자들은 기관절개술이나 인공호흡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어려워져서 혈중 산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낮고 의식 저하나 경련이 나타나며 호흡 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극심한 통증과 신경학적 합병증입니다. 말기 갑상선 수질암의 뼈전이와 신경 침범으로 인해 전신에서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신경 기능이 마비되어 환자들은 뼈 전이로 인한 견딜 수 없는 뼈 통증과 신경 압박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그 어떤 강력한 진통제를 사용해도 통증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으며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과 운동 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완전한 영양 실조와
의식 저하입니다. 말기 갑상선 수질암으로 인한 극심한 설사와 영양, 흡수 장애로 인해 몸의 모든 영양소가 고갈되고 뇌 기능까지 저하되어 환자들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마르고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며 의식이 흐려져서 가족들과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 상태가 지속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의료진이 포기했던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은 환자들의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을 완전 극복하신 시니어분들의 놀라운 회복 성공담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은 53세 강모 어르신입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위험 유전자가 발견되어 예방적 갑상선 전절제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루고 있던 중 목에 혹이 발견되어 이미 림프절 전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정밀 수술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의료진은 목의 중요한 구조물을 모두 보존하면서 종양만 정교하게 제거하는 신경 보존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가 아닌 새로운 표적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지지와 정기적인 혈액 검사 추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두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47세 윤모 할머니입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지만 아직 갑상선에 혹은 보이지 않는 매우 초기 상태였습니다. 예방적 수술을 결심하고 최소 침습 수술을 받으신 후 유전자 치료와 면역 강화 치료를 병행하셨어요. 세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61세 한모 할아버지입니다. 진행된 갑상선 수질암으로 목 림프절 다발 전이가 있어서 광범위한 목 청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로봇 수술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목소리 변화와 연하 곤란을 겪으셨지만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과 집중적인 재활 치료로 모든 기능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유전자 맞춤형 예방 치료입니다. 혈액에서 위험 유전자를 미리 찾아내서 암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 수술을 하거나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가장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 가능한 시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예방의학의 최고 기술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신경 보존 정밀 수술입니다. 특별한 신경 감시 장치와 로봇 수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내는 신경과 구갑상선 기능을 완벽하게 보존하면서 종양만 정교하게 제거하는 기능. 보존형 수술로 수술 후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첨단 수술법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새로운 표적 치료와 면역 강화입니다. 갑상선 수질암에만 특별히 효과가 있는 새로운 표적 치료약과
환자 자신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특별한 치료를 조합해서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맞춤형 치료법입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갑상선 수질암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가족력 확인과 유전자 검사입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나 특별한 내분비 종양, 고혈압이나 신장 결석이 많은 분이 계시면 유전 상담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세요. 특히 직계 가족 중에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목 초음파가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40세 이후부터는 1년마다 갑상선 기능 검사와 목 초음파를 받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호르몬 검사를 추가로 받으세요. 이 검사는 갑상선에 혹이 생기기 전에도 이상을 발견할 수 있어서 매우 조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목의 변화와 전신, 증상 관찰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목 앞쪽이나 옆쪽에 새로운 혹이 만져지거나 목소리가 변하고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또한 원인 모를 지속적인 설사나 얼굴 홍조, 심장 두근거림도 갑상선 수질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고 목 부위에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며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의 혹, 목소리 변화, 연하 곤란, 지속적인 설사, 얼굴 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내분비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갑상선 수질암과 달리 소장의 마지막 부위인 췌장에서 발생하는 드문 악성 종양으로 특이한 증상과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종양입니다. 갑상선의 건강을 지키고 갑상선 수질암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시니어분들과 가족 전체의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정기적으로 목 상태를 관찰하시고 가족력에 대비한 유전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갑상선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갑상선 수질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갑상선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편안한 일상 보내세요.